I love the way you love me. Never thought a love like this could be. How you make me oh so happy. When you love the way you love me. Thought I had it all, but now I see. Without you, it's only half of me.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잠겼거든요. 그래도 한 30분은 됐어요. 초반은 살짝 목을 중간중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을 가기 전에 제가 공통점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자주 했었잖아요. 이번에 수지님 메이크업이 보라돌이들이 트임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되게 따뜻한데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가 좋더라고요. 이 메이크업이랑 김연아님 메이크업이랑도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톤이나 무드가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또 내년에 트렌드 컬러가 다들 아시죠? 모카 무스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조금 준비하는 느낌으로 새로운 트렌드, 요즘 좀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트임 메이크업을 살짝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메이크업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빠르게 찬찬히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더 페이스샵의 립 케어 크림 시어버터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거의 립밤을 달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립스틱도 잘 못 발랐었어요. 근데 쓰면 쓸수록 왜 이렇게 비슷하지 했는데 키엘 립밤 있죠? 이게 키엘 립밤이랑 제형의 질감이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좋다 계속 생각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키엘 립밤만 한 거의 10통 가까이는 썼을걸요? 그래서 어쨌든 4,000원의 행복인데 키엘은 그 당시에도 몇만 원 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요 키엘과 이 더 페이스샵의 이 시어버터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네즈 글로우 메이크업 세럼이에요. 이거를 먼저 좀 발라줄게요. 제가 스킨케어까지는 어느 정도 해온 상태여가지고 가볍게만 좀 발라줍니다. 오늘은 스킨케어나 베이스보다는 색조를 눈화장할 때 어떻게 쓸지, 이 눈화장과 또 잘 어울리는 립과 볼터치를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통점 메이크업을 할 때 사실 이 톤이나 컬러의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오늘 보고 따라할 수지님이나 김연아님이 저랑 이목구비나 느낌 스타일이 완전 또 달라요. 정반대. 한 분은 무쌍이고 한 분은 완전 토끼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부합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뭔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컬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번 주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저는 불면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리듬 패턴이 약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에 잠 안 오고 점심에 막 너무 졸리고, 그리고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너무 졸리고. 근데 그거를 못 참다가 어제는 진짜 꾹 참고 앉았거든요. 12시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어쨌든 TMI. 요거는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 바닐라 컬러입니다. 17N1호예요. 베이스는 좀 화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제 톤보다는 조금 화사하게 올려주고, 간만에 왕건이 여드름이 또 띵동하고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정없이 이따가 컨실러로 싹 눌러줄게요. 오랜만에 엄청 큰 여드름이 났어요. 요즘에는 크게 트러블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아직 좀 예전에 크게 났던 자국들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피부에 뭔가 이런 잡티들이 생기면 오래 공을 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피부 자체가 두껍게 그냥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얇게 여러 번 계속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겹 얇게 한 진짜 최대 2겹 정도 깔고 아예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게 훨씬 베이스가 예쁘게 먹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말로 풀어서 보라돌이들한테 나중에 설명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고 두께감에 따라서 그냥 여러 겹 도톰하게 올리는 게 잘 먹는 피부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너무 두터워져서 피부가 되게 두꺼워 보이는 피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요즘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팁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벌써 여러분 2024년이 이제 한 약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한 겹 가고 좀 사진을 중간중간 봐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김연아 님도 그렇고 수진 님도 그렇고 물광의 느낌은 아니고 베이스를 좀 매트하게 간 것 같아요. 살짝 세미 매트 느낌? 이거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도 세미 매트인데 얘는 약간 은은한 광이 들어오거든요. 요런 부분들. 요거는 이따가 제가 파우더나 베이스로 살짝 눌러줄게요. 여기서 컨실러를 조금 더 올려줄 건데요. 컨실러는 오늘 캔메이크 컨실러 사용할게요. 팔레트 컨실러인데 여기서 요 첫 번째 캔메이크 컨실러가 되게 쫀득하고 엄청 크리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겹씩 얇게 깔아주기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쓴 베이스랑 좀 섞어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큰 여드름 날 때는 너무 건조한 것들보다는 살짝 쫀득하고 크리미한 컨실러로 가려주는 게 훨씬 잘 가려져요. 제가 또 컨실러의 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한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청소년 여드름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했어요. 근데 막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서 볼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성인 돼서 성인 여드름에 엄청 고생을 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30대 돼서는 오히려 좀 덜한데 한 20대 중반 이때는 제가 막 노하우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이 저랑 엄청 잘 맞는지 20대 초반에는 특히 더 그런 지식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때 정말 이것저것 써보면서 되게 많이 저의 피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롭스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캔메이크나 세잔느 제품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6, 7년 전만 해도 롭스에 있던 제품이 올리브영에는 없었고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이 롭스에는 없고 그랬었어요. 롭스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젠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팟 컨실러들이 일본 브랜드 중에서 잘하는 브랜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로라메르시에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팟 컨실러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카모플라즈가. 예전엔 항상 일본 제품들이 약간 선망의 대상이어가지고 제품력이 더 좋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제품이 사실 좀 더 좋은 제품들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K뷰티가 너무 잘 돼 있고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찾잖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과. 좀 마음이 되게 뿌듯해요. 뭔가 저는 약간의 애국심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물론 엄청난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 제품보다 훨씬 우리나라 제품이 좋은 게 많고 또 K뷰티가 진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파우더는 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클레드 뽀보떼 루스 파우더 N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여러분 건성 파우더로 좀 유명하거든요. 입자가 엄청 야리야리야리야리 베이킹 할 때 자잘하게 케이크 위에 눈 표현할 때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런 질감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얇다 해야 되나? 이거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보라돌이들이랑 한번 발라보려고요. 브러쉬 요거는 비오브 하이라이터 브러쉬고 눈썹이랑 엄청 부드럽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분을 싹 잡아줘요. 일반 노세범 파우더보다는 좀 더 블러리하게 만져주는 느낌이고 근데 이 루스의 이 가루 타입이 오밀조밀하고 작아가지고 진짜 체에 걸러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건성 파우더인지 알 것 같은?
이런 불필요한 광 살짝 잡아줄 때 너무 좋은데요? 가격대는 좀 무시무시하지만 건성 파우더로 완전 추천. 눈썹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에스쁘아 더블로우 이지 쉐이딩 펜슬이고요. 클래식 브라운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라이트 브라운을 먼저 좀 사용해볼까봐요. 눈썹이 좀 얇고 가늘게 너무 진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이사이를 좀 먼저 채워줄게요. 일부러 얇은 거 하나 어두운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눈썹을 그릴 때 원래는 브로우 마스카라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은 좀 브로우 마스카라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좀 괜찮은 브로우 마스카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눈썹의 두께도 조금 줄였어요. 요즘에 눈썹 두께감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윗바탕만 좀 그려주고 사이사이 빈 부분을 이게 클래식 브라운이었거든요. 클래식 브라운이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좀 사이사이에 이 빈 부분 저처럼 눈썹이 어느 정도 존재감은 있는데 이 듬성듬성 빈 부분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아예 브로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눈썹을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귀찮지. 사실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눈썹을 그려준다는 게 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약간 귀찮은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중요한 날에는 눈썹을 또 신경 쓴 것과 안 쓴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경을 써줍니다. 요거는 뮤드의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 카라예요. 소프트 토프라는 컬러인데요. 획기 들어간 브라운인데 컬러가 되게 괜찮아요. 노란빛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눈썹만 그냥 자연스럽게 진한 부분을 죽여주기가 좋아요. 좀 베이지탄 듯한 그런 브라운 컬러거든요. 차이가 확실히 좀 나죠. 이렇게 채워주면 조금 더 눈썹이 정돈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옷 진짜 꼭 사세요. 이거 제가 선물 추천하기에서도 알려드렸던 잠옷인데 마스 준 잠옷이거든요. 이게 변형이 진짜 없고요. 완전 부들부들해서 약간 벨벳처럼 느껴져요.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완전 딱이야. 저는 여름에도 되게 잘 입긴 했는데 열 많으신 분들은 좀 덥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 3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세탁기에다가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 전혀 변형이나 보풀이 없어요. 가격대는 좀 비싸요. 이거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할인하면 9만 원 정도? 근데 그냥 싼 거를 여러 번 막 줄어가지고 계속 바꾸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진짜 오래 입기 좋아요. 추천. 눈화장은 오늘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스쿨프스쿨의 프로타주 팔레트 밀크 스모어라는 컬러고요. 음영이지만 부드러운 음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살짝 세미 스모키의 느낌이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모키라기보다는 또 진한 화장 안 받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무드 바로 요거. 두 가지를 좀 섞어야 돼요.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하이프 카키 컬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면은 물론 이 다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톤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수진님 요 사진 보면은 눈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인데 너무 붉은기가 없는 약간 옐로빛 도는 그런 브라운, 정석 브라운 느낌에다가 안쪽에 조금 카키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카키의 느낌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하님 요 메이크업을 약간 봐도 좀 넓게는 요런 브라운이지만 이 쌍꺼풀 선 요 윗부분에는 조금 더 어두운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게 해볼 건데요. 오늘은 베이스를 조금 색감이 올라오는 컬러를 사용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깔아줍니다. 눈두덩이를 너무 소극적으로 깔지 않고 넓게 깔아줄게요. 너무 좁으면은 음영감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깔아주고 이 컬러, 음영 컬러로 안쪽에 색을 넣어줍니다. 딱 지금 계절에 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적당히 음영도 깊게 가지만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어가지고 약간 꾸미고 싶을 때 이렇게 또 꾸며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뒷부분이 생각보다 넓어요. 요 간격을 좀 뒤쪽을 넓게 주고 베이스로 살짝 펴주세요. 이거 근데 컬러 너무 괜찮죠? 컬러가 되게 따뜻한데 어둡지가 않더라고요. 막 부담스럽게 짙은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음영 컬러로도 괜찮아요. 투쿨포스쿨 이 팔레트는 저도 이렇게 아예 각 잡고 써본 거는 처음인데 너무 괜찮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방금 그냥 같은 컬러를요. 언더에도 좀 포인트를 주는데 뒷부분에만 살짝 언더를 섀도우로 칠해주는 거예요. 속눈썹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펴주세요. 뒤쪽으로 연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한 부분에 비해서 여기가 살짝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깊이감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밑에가 좀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에도 잡아줍니다. 약간 이렇게 어두운 컬러 있죠? 이 두 가지를 살짝 섞어줍니다. 섞어줄 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이런 총알 브러쉬 이용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르부아 브러쉬인데 제품명이 안 써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총알 모양 브러쉬로 살짝 더 발라주고요. 이제 여기에 살짝 햇빛 들어가 있는 이 컬러를 묻혀서요. 이 중앙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은근히 카키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베이스 바른 걸로 펴줍니다. 가끔 이런 카키 컬러 사용하고 싶은데 이걸로 하면 막 눈에 이끼 낀 것 같고 너무 어두워 보이고 잘 못 썼던 분들 있죠.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이런 브라운 컬러를 그냥 하나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포인트만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냥 브라운만 쓴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도 쉽게 하기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카키를 넣어줍니다. 중앙에서 살짝 올라가게. 아이라인을 갈 건데요. 아이라인은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좀 잡을게요. 요거는 피카소 722번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를 좀 묻혀서 약간 라인만 나만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라인만 약간 잡아줄게요. 이 정도. 아이라인은 미샤의 페인트 팔레트 라이너 브라운 컬러이고요.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프로에이 청담을 샵에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격대가 좀 착하면서 색도 잘 나오고 또렷하게 표현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톱에 살짝 묻혀서. 근데 이게 토출구가 막힐 수 있어서 항상 하고 좀 물티슈로 닦아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카소 브러쉬고요.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묻혀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빼주시면 되고 아까 사용했던 요 뒤쪽 음영을 이용해서요. 아이라인 윗부분을 살짝 풀어줍니다. 꼬리 있는 부분도 약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시스터 M 제품이고요. 시그니처 비건 아이라이너 페일 누드 컬러인데 이 뒤쪽 있죠? 뒤쪽 라인을 이렇게 밝은 컨실러로 수지님이 눈을 약간 밝혀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 뒷부분을 오늘도 이렇게 약간 밝혀줘요. 부분적인 메이크업은 수지님 이목구비를 좀 참고해서 화장법을 할 거고 이따 전체적인 느낌은 연하님 톤으로 갈 거기 때문에 눈은 이렇게 이쪽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인위적이란 말이죠. 그냥 컨실러 브러쉬 이렇게 얇은 거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401번 플랫 피카소 제품이고 약간 풀어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점막처럼 보여요. 여기도 지금은 띡 컨실러를 그린 것 같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풀어줍니다. 애교살을 좀 넣어줄 건데 애교살을 되게 풍부하게 넣으시더라고요. 시스터앤의 이 컬러가 이 펜슬 컨실러 같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서 애교살 언더용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조금 컨실러 브러쉬로 펴주고요. 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림자를 살짝 만들어줄 거예요. 그림자는 이걸로 만들게요. 처음에 베이스 발랐던 그림자 컬러를 이렇게 약간 잡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요 제일 밝은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컬러를 넣어주고 여기도 그래서 컨실러를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애교살 섀도우로 너무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잔잔하게 펄이 있는데 홀리카의 마이페이브 피스빈 애프리콧 듀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 빔처럼 은은하게 이렇게 살짝 이 부분
속눈썹은 너무 세지 않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 자체가 조금 약간 길이감이 있는 눈이라 붙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살짝만 올릴게요. 오늘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속눈썹이 좀 존재감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베이스를 살짝만 더 손을 볼 건데요.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17호 페어 컬러고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20대랑 30대랑 저는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베이스가 확실히 20대는 그냥 막 툭툭툭 발라도 잘 먹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없던 모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살짝씩 탄력이 떨어지면서 뭐 노안은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서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도 이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커버가 됐을 때 완성도가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10대는 막 도톰하게 얼굴을 깔아도 아우 너무 화장 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지언정 막 텁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건 좀 덜하거든요. 그게 다 젊음에서 오는 탄력 때문인 것 같아. 근데 30대가 되면 그냥 진해 보이는 거를 넘어서서 약간 답답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게 베이스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볼터치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사용할게요. 이거 비오브의 로즈가든 모브가든입니다. 연하님 또 색조의 이 컨디션의 느낌을 그대로 갈 거예요. 너무 노랗지 않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모브가든으로 좀 깔아주고 그리고 로즈가든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섞어주고 앞쪽부터 뒤쪽까지 연결. 이렇게 눈을 좀 포인트를 주면은 볼터치랑 립의 색조 역할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컬러를 잘못 쓰면 너무 진해 보이니까 두 분 다 수지, 김연아 공통점이 블러셔랑 립의 톤이 너무 노란기가 많지 않아요. 살짝 차가워 보이는 핑크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베이스를 살짝 깔아줍니다. 이 약간 모브가 주는 살짝 차가우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약간 스모키한 느낌을 줄 때는 블러셔랑 립은 이렇게 물 빠진 듯한 컬러로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로즈가든의 이 핑크 컬러 있죠? 이 핑크를 살짝 더 묻혀줄게요. 살짝 더 색감이 올라오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잡고 로즈가든의 이 피즈 베이지랑 소프트 핑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한 번 더 코팅. 오늘은 립을 간 다음에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오늘 최대한 비슷한 립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골라왔는데 이거 사용해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사용해보는데 예쁠 것 같아. 발렌티노 뷰티의 리퀴드 립스틱 100R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매트한 컬러인데 좀 모브가든에서 로즈가든 섞은 듯한 그런 톤이에요. 이렇게 좀 촘촘하고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 색이 예쁜데요, 여러분? 입술을 되게 단아한 컬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컬러 찾느라 힘들었어요. 이거 예쁘다. 이런 게 이제 또 좀 백화점 브랜드가 잘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살짝 꽃잎 컬러인데 색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모브빛 나는 꼼꼼하게 이 상태에서 로라메르시에의 168번. 근데 이게 컬러가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안쪽에다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아예 이렇게 바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안쪽을 살짝 지우고 입술만 다시 해볼게요. 이거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립을 베이스는 똑같이 사용할 거니까 일단 베이스 좀 올려주고 근데 이 립 컬러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시중에서 잘 보기 힘든 컬러라고 해야 되나?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얹어주고 여기 모브가든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입술 위쪽에 눌러주면 이렇게 되게 뽀샤시해져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 밀크터치 제품이고 젤리핏 틴티드 글로우 틴트 로지 브리즈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제가 찾던 컬러예요. 바로 이런 살짝 맑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를 안쪽에 딱 발랐을 때 예쁜 것 같아. 딱 찾았어요. 자, 입술이 너무 어둡거나 색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컬러였으면 좋겠어서
이제 좀 색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 이게 살짝 픽싱되면서 조금 더 채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밀착되면서 색이 되게 또렷해져요. 모브가든 젤리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자리가 좀 더 그라데이션이 연출이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올리고 살짝만 더 물끝터치 색감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윤곽을 갈 건데요. 노베브 볼륨 쉐딩 토프 그레이 컬러 살짝 묻혀서 코 끝에 윤곽을 좀 잡아줘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코 조각 잘 안 했었는데 코를 이렇게 조각해주고 가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이목구비 윤곽이 완전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연결로만. 저는 여기를 너무 좁게 가면은 오히려 이상해서.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살짝 브라이트너를 올려줄 거예요.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로지 컬러입니다. 비오브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묻혀서요. 이 앞을 여기 이렇게 살짝 좀 밝혀주세요. 이 부분도? 이게 이렇게 밝혀주는 용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딱 이 부분만 되게 화사해지면서 이게 또 하이라이터랑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브라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베이크드 타입으로 주니까 훨씬 윤곽이 딱 살면서 피부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좀 팽팽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인데 저 요즘 파우더 브러쉬를 전체적으로 잡아줄 때도 너무 잘 쓰지만 쉐딩 살짝 묻혀서 요 라인을 이렇게 눌러줄 때 써도 되게 좋아요. 원래는 쉐딩을 따로 쉐딩 브러쉬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눌러주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해주시면은 수진님과 김연아님이 사용하신 모두의 톤을 좀 활용도 같이 하고 평소보다 진하고 약간 깊이 있게 음영감을 넣었지만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막 진해 보이지 않는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헤어를 조금 하고 옷 갈아입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헤어랑 의상 입고 왔습니다. 의상은 오늘 그냥 깔끔하게 이런 자켓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이것도 옷 질문 은근 많으실 것 같은데 음키임에서 구매했던 자켓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묶을까 풀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약간 세련된 무드, 약간의 트렌드 살짝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메이크업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좀 이목구비가 산 듯한 느낌 나지 않나요? 오늘은 색 조합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색 조합이면서 한 번쯤 데일리로 따라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은 조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항상 이렇게 저의 겟레디 윗미 그리고 공통적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소통하니까요. 여러분 댓글 꼭 달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